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름은 가명으로 지용이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깜빡깜빡 뭘 자꾸 잃어버리고 오는 아이. 어떻게 하면 덤벙대는 습관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용이는 어릴 적부터 아주 낯가림이 심하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안겨 얼굴을 숨기고 힐끗힐끗 보다가 누가 눈 마주치면 다시 숨고, 자주 만나는 친척 모임이나 할머니 댁에 갈 때도 매번 새롭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도 반이 바뀌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새로 만나면 어김없이 오랜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3살에 입학한 기관을 옮길 생각 없이 쭉 다니다가 졸업을 했던 아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집,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친구들 여럿이 어울려 놀거나 함께 이야기하며 놀기보다는 혼자 무언가 만들고 중얼거리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나 엄마 아빠가 놀이 상대가 되어줄 때에도 마치 짜여진 대본이 있는 듯 뭐뭐라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며 본인이 만든 스토리대로 상대가 해주길 바랄 때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이 스스로 어린이집을 졸업할 즈음부터 학교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던 터라 혹시라도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비 소집일 날에도 혼자 학교 가는 길을 걸어가 보겠다며 앞장서기도 하고, 이제 학교에는 혼자 다니는 거라며 가방도 스스로 멜 수 있다고 다짐하는 걸 보고, 와,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싶어서 나름 안심하며 뿌듯함도 생겼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아이가 다른 방면에서 적응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첫 등교일의 일과와 일정들, 수업 끝나면 바로 학교 앞 태권도장에 가는 것에 대해 반복해 말해 주었는데도 막상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하굣길을 안내해 주시니 혼자 태연히 집으로 걸어 들어와 사범님도 저도 깜짝 놀랐던 일도 있었고요. 이후에 지금 2학년이 될 때까지도 소소하게는 신발 주머니, 필통, 우산, 입고 간 외투를 두고 오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어느 날은 지갑, 어느 날은 핸드폰, 본인이 아끼고 챙기는 물건도 학교에만 가면 자꾸 잃어버리고 찾기를 반복하는데, 다그치고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러니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가 한 번도 덤벙거리거나 산만하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건을 두고 오고 잃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의 깜빡깜빡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생 2학년이라는 거죠? 네, 오, 맞습니다. 근데 네, 어른들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문제라고까지 하실까요? 왜냐면 원장님도 물건 많이 잃어버리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릴 여러 때. 번 잃어버렸던 것 같고, 어릴 때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어릴 때가 다 뭡니까? 저는 요즘도 아주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는데요. 핸드폰을 놓고 갔다. 아, 그렇구나. 예, 우산, 비 안 오면 가는 길에 비가 왔는데 퇴근하는 길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놓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저는 어릴 때도 그랬던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내주신 사연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셨겠죠.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네, 초2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지금 1학년 때부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나 네, 봐요. 마치 일상처럼 한 개씩 맨날 까먹고, 더군다나 학원을 들렸다, 태권도장을 들렸다 와라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그냥 갑자기 집으로 와버린다거나, 그쵸. 뭐 이러니까 얘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학교를 다닐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되시고 막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학교만 네, 보내놓으면. 그쵸.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원장님은 자주 잊어버리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네. 안 잊어버렸거든요. 별로. 오, 어릴 때도 우산 같은 거 잊어버렸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신경을 엄청 썼어요. 우산에 대해서. 아, 예. 그러니까 우산뿐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나 친구들의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 우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끝나면 네. 내가 챙겨야 되는 가방, 내가 챙겨야 되는 물건, 내가 챙겨야 되는 우산,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회성은 그래서 떨어지죠, 제가. 그래요. 저는 반대의 경우인가 봐요. 네. 그 신경 쓰기보다 친구들이 뭐 하고 있나, 친구랑 끝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아침에 분명 갈 때 여러 번 저도 엄마한테 다짐받고 그랬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매일 두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친구도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네. 근데 이제 원장님도 그러셨던 기억이 있고, 반응이나 생각하셨던 게 달랐죠? 그쵸. 저도 달랐잖아요. 오, 네네. 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가 물건을 챙긴다라고 할 때, 그 시작점이 다르달까? 원단이 다르달까?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잘 챙겨야 돼.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하고 아주 자주 듣는 단골 레파토리일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챙긴다는 말은 일종의 그 말 자체가 이미 행위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거나 네. 하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이 뭐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 물건에 대한 거 생각이 떠오르는 거. 네. 이게 사실 직접적인 거거든요. 이 아이한테 너 물건 잘 챙겨야 돼? 네가 어디로 갈지 스케줄 잘 챙겨야 돼? 네. 이런 얘기보다 학교가 끝났어요. 근데 가야 돼요, 이제. 그럴 때 내 물건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챙기려면. 그쵸.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디 이동할 때. 내가 어디에 가면 내 몸에 달고 왔던 게 뭐였지? 이 생각만 했다니까요. 어릴 때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네. 제가 몸에, 손에, 가방에 챙겨갖고 온 게 다 있나? 제대로? 그리고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짜증이 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네. 네. 근데 원장님은 그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올려갖고 가고. 네. 이러면 또 비가 안 오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쵸. 뭐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걸 너무 중요하게 그것만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저한테는. 그죠? 낯서시죠? 네. 저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정말 드러나는 성향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을 대화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볼 때마다 되게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스케줄을 맨날 까먹는다. 이런 것도 이 친구의 성향과 이 친구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거를 알아야 이 친구가 뭔가 이제 이동해야 될 때, 하교해야 될 때,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이 친구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노는 얘기를 좀 알려주신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원장님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노는 친구들 성향이 특성이 어땠지? 라고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쵸. 지금 요 친구 놀이하는 이야기 보면서 저는 바로 떠오르는 아이는 저희 사연으로도 녹음했었는데 이군이라고. 네. 이제 뭔가 블로그로 스토리 있게 그 친구는 또 자동차 공사장 이런 거 좋아해서 그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그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네. 요렇게 놀이하는 친구들 이제 보통 놀이 만들고 본인이 계획한 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놀이할 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누가 말을 걸거나 뭔가 아는 척하거나 함께 놀기를 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죠. 사연에다가. 네, 그쵸.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대본대로 해주고. 그쵸.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맞아요. 너가 이거 하려면 이거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맞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네. 뭔가 그렇게 실제 놀이에 돌입해서도 본인이 계산한 스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특성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전반부 사연에 보면은, 적응하는데, 새로운 맞아요. 장소에 가면, 네네.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심지어 네, 네. 친척들, 자주 만나는 친척이나 할머니 댁 갈 때까지도 네.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응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걸리는 예민한 아이였던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놀이할 때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이 친구가 재미가 없거나 뭔가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나 이런 생각 사실 초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긴장이 좀 해소되는 시간을 그렇게 쓰는구나라는 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특성을 한번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 말씀, 지금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특성을 고려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 줄어들 거예요.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에 네, 네. 학원을 가는 거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네. 지금 2학년이 되면서 다시 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수 있겠네요. 1학년은 학교 생활에 대한 거 자체가 처음이고 네. 2학년은 반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새롭게 하는 느낌이 들 거고 3학년쯤, 4학년쯤 가면 완전히 이제 이런 물건을 잊어버린다거나 스케줄이 꼬인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냐죠, 엄마가. 그렇죠. 이거 엄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왜냐면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까지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소한 문제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되죠. 맨날 이러면 진짜. 그렇겠어요. 네. 네. 한 번씩 찾으려면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다릴 수는 없어요. 시간으로 얘가 적응할 때까지 해줄 수는 없어. 네. 그리고 학교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어린이집하고. 맞아요. 유치원하고 다르죠. 이제 스스로 하라고 그러죠, 막. 그렇죠. 예.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소소하게 물건까지 챙겨주시지 않죠, 학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뭔가 그러면 두 번째 특성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친구가 스토리로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미리 스케줄을 짜는 것들을 어떻게 미리 스케줄을 짜게 해줄 수 있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계획하고 뭔가 놀이를 했었으니까요. 네. 네. 제가 아까 물건을 챙긴다라는 말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 마음의 의미와 목적으로 표현되는 말이지만 그 행위의 원단으로 가면, 마음의 원단으로 보면 생각이 나게 해야 돼요, 생각이. 네. 내가 이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이 떠오르게. 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그걸 얘기해주는 친구나 그 역할을 하는 롤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대본을 써서 놀잖아요. 네. 장난감이든 뭘 갖고 역할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랬어요. 악당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네네네. 친구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상상 속에. 마치 그 아이언맨에 그 나오던 AI 컴퓨터랑 얘기하는 그 느낌처럼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때 내가 뭔가 이동을 해야 될 때 떠오르는 대화를 나랑 나눠주는 친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캐릭터를. 이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걸 했었죠. 그랬었죠. 네. 제 첫째 아들한테는 얘가 그거를 서둘러서 가는 생각이 되니까 차분하게 자기가 갖고 온 물건을 이렇게 차분하게 챙기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르르 나가니까 자기도 빨리 나가버려야 되니까. 네, 스케줄을 쫓아야 가야 해서. 그렇죠. 네. 선생님도 학교에 오래 남아있지 말고 빨리 가라 이러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고 막 학교 생활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자기가 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하려고 그러죠. 다 정리되기도 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처럼 뭔가 절차를 만들어 주려고 저희 첫째 아들한테는 네가 아이언맨의 컴퓨터처럼 너한테 물어보는 친구를 하나 상상해 보면 어때? 그랬어요. 그때. 네. 기억나시죠? 네네. 이름도 정했어요. 네. 참. 그러면 나는 걔를 브라운이라고 부를래? 네. 이랬어요. 네네네. 그래? 그럼 그 친구가 이제부터 이동하거나 학교하거나 학원 가야 될 때 걔가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땡땡아, 오늘 끝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뭐지? 땡땡아, 오늘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 날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거야. 걔가 맞아요.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자고, 걔랑. 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재밌어 하더라고, 그쵸, 웃으면서. 그쵸. 네. 처음에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놀라셨죠, 사실. 네네. 그때 기억도 하시면, 저는 그런 걸 한다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사실, 믿음이 안 생겼죠.
그 과정에 대한 신뢰가.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그게 뭐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에 만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네. 애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스스로 자기한테 자문자답하는 게 필요한데, 네. 자문자답하라고 그러면 좀 애가 와닿기가 어려울 어려우니까. 거고, 네. 뭔가 놀 때 보면 자기가 주인공 역할의 목소리를 했다가, 악당의 목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 라고 했더니, 그걸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랬죠. 제가 그때 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해 했었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저희 아들이 먼저 그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브라우니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그게 적용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스토리대로 노는 거 상대가 누가 같이 놀아줄 때도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네. 그런 얘기를 재밌어 할 거거든요, 일단. 그러겠다. 그리고 되게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게. 뭔가를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이동할 때. 네네네. 근데 뭔가를 챙겨야 돼. 이거는 뭔가 자기 상황과 환경과 이거를 다 파악하고 통제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생각만 떠오르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뭐 갖고 왔더라? 이렇게. 내가 오늘 수요일이네? 뭐 어디 가야 되더라? 이 생각만 한번 살짝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치로서 그런 걸 한번 이 친구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할 때, 이동할 때, 학교 끝나고 갈 때, 나랑 대화해주는 역할에 누군가를 만들자. 네. 너가 누구를 만들면 편하겠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름도 물어보고, 걔는 너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존재면 좋겠어? 너한테 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말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어?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갔어요. 같이 대본을 쓰듯이.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편하게 틀려도 되고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처럼 생각을 하게. 그쵸. 네.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그거에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네, 좀 성향마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특성에 맞는 놀이를 하신다는 거에서도 이런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반응, 어떤 거에 직관적으로 와닿았는지를 아는 것. 네. 그것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가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강점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산책하다가 이제 좀 더워서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그러셔서. 네네. 새로 생긴데 한번 가보자. 새로 생긴 거 저 보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카페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장님이 좀 손이 많이 느린 것 같다. 음료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별점도 별로 안 좋고 오래 기다려야 될 텐데 괜찮겠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라떼 한 잔 사 먹는데 10분 이상 걸린다고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면 더 덥겠다. 그냥 가자 오늘은 이러면서 이제 갔었죠. 근데 이제 가면서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에 참 경기도 안 좋고 이쪽 지역도 가게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후기가 초반부터 그런 게 달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겠네. 저분도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 오래 걸리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 될 텐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미숙함이나 서투름을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그러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안 좋게만 생각할 거다. 냉정한 거래관계만 남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힘들게 카페를 열어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모습이나 내 태도를 있는 그대로를 어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 상황은 감추지 말고. 네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카페를 열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미숙하고 그래서 뭘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변의 손님들에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네네네. 인스타도 하시고 서브 쳐놓으시고 가게에다가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라떼를 오늘 뭐 10분 걸리던 걸 5분으로 줄였습니다. 3분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나눠도 주시고 시음하라고 늦게 기다리는 분들한테 서비스도 드리고 뭐 비용도 이건 연습하냐고 만든 거니까 좀 그냥도 드리고
이러시면 불만 있던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 거기에 댓글까지 달 정도의 짜증이 났다는 건데, 댓글을 다는 거는 사실 열받아서 라떼 한 잔에 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동안 무슨 설명도 없이 10분이나 걸리냐. 네. 이런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적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거 그냥 적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제 생각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제일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는 노력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 이게 제일 좋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잘 해보려는 카페 소상공인으로서의 이 지역민으로서의 동네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그래도 사장님 참 손이 느리신데 야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 그래도 야 저렇게 하나라도 더 빨리 속도를 줄이려고 막 열심히 연습하시는구나. 뭐 오전에 오픈 전에도 뭐 10잔씩 20잔씩 뽑아보면서 속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해 봅니다. 뭐 이렇게 문 닫고 나서도 그래 봅니다. 뭐 이런 것도 올리시고 그러면 네. 그래도 사장님이 저렇게 노력하시네. 한번 가서 그래도 저거 한번 팔아드리고 싶네. 또는 뭐 그렇게 무료로 시음해 하세요. 그러는 걸 받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댓글에 그런 후기에 느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라떼 한 잔이 10분이라니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달리는 댓글이 사장님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계세요.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음하는 거 연습하셨던 거 나눠주셔서 먹어봤는데 맛은 너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댓글 내용을 쭉 보면 사람 마음이 안 좋은 것만 기억에 남겠어요. 뭘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선하시려는 사장님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뭔가 응원하고 싶은 한편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속도도 빨라지실 거고 결국 연습을 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장님이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하더라도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관계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지나가며 카페를 내 필요해서 음료 사 먹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체성은 개인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당사에 있어서도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카페가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카페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얘기인 거죠. 더 강점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주변 환경, 내가 위치한 장소가 어떤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고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픈을 하자마자 후기가. 일단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후기 댓글들이 달려버렸으니까 네.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카페를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으로서 나의 가게가 첫 인상이 좀 안 좋게 남겨졌는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상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죠. 뭐 오늘 사연자 아이에 비유하자면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해법이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거고 뭐 자기의 진로를 더 잘 찾게 될 거고 자기 인생을 막 개척해 나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네. 원장님도 계속해서 아이들, 유아들에 대해서도 특성을 파악하시고 성향을 파악하셔서 이 친구에 맞춘 어떤 육아법, 교육법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로 해왔잖아요. 네네네. 오늘 초등학교 사연이 와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안다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지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로와 공감이나 이런 것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물건을 챙긴다. 라는 말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뭘 챙겨야 하지? 뭐 해야 되지? 뭘 생각해야 되지? 라는 걸 떠오르게 하는 그 말로 표현해 주시니까 좀 더 심플하거나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이렇게 가지는 성향마다 물건을 챙긴다, 내가 뭐 해야 될지 생각한다라는 게 다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각자 있겠구나라는 게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들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물건에 대해서 챙기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랑 원장님이 이렇게 달랐잖아요. 지우개 하나라도 사라지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던 거 하나 입 빠진 것처럼 사라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게 저는 있었어갖고 네. 물건을 항상 뭔가 이렇게 다 챙기는 게 늘 이동할 때 이런 게 있었고 아, 원장님은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네. 뭐 이러는 거에 신경 써갖고 그리고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렇게 네. 쿨하게 지나가실 수 있었다. 그럼요. 두 가지 다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잘 알면서 나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요즘에 또 메타인지라고 해갖고 네. 공부하는 데서도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아, 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자기의 마음을 잘 아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